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생각도 못한 그의 정체 이성현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나 커플 채널에서 많이 우려먹었었던, 너무 많이 우려서 오뚜기 사골곰탕보다 진한 그 주제. 성현님은 어떻게 유튜버가 되셨나요? 난 제 이성현. 당연히 왜 우려먹었던 주제를 다시 하는 건가요? 어서 옛날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최근 들어서 유튜브가 또 꿈의 직종으로 뽑히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메시지, 네이버 메일로 당연히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오길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유튜버가 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제 이성현. 처음 1인 미디어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거 초등학교 때였어요. 우리 형이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데 아프리카 TV란 걸 보고 있는 거야. 야, 처음엔 되게 신세계였지. 누군가는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그걸 형이 컴퓨터로 바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재밌어. 방송은 방송인데 TV 방송과는 다르게 조금 더 솔직하고, 내가 채팅을 치면 BJ가 바로 보고 뭔가 TV에서 짜여진 그 플랫폼대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메리트 있는 거야. 그때 아프리카 TV를 처음 접하게 된 그 BJ님 닉네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유명하신 분이죠. 바로 BJ 최고기님. 그러고 나서 되게 웃긴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저희 형 역시도 아프리카 TV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게임 이름이 뭐지? 그 스타크래프트처럼 이렇게 전략 게임 하는 거였는데, 그게 맞아, 임진록이란 게임이었어요. 형이 갑자기 엄마하고 나한테 방송할 거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거야. 방해를 하고 싶었는데 차마 방해는 하지 못하겠고 살짝 문이 이렇게 귀대가지고 듣고 있었지, 형 방송하는 거를. 그때 당시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아프리카 TV를 보려면 무조건 컴퓨터로 봤어야 됐고, 우리 집은 또 컴퓨터가 한 대였거든. 근데 형이 방송을 하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야. 맞습니다, 제가 그때 1인 미디어 방송에 꽂혀버렸죠. 나도 방송을 한번 시작해볼까?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방송이 마인크래프트 게임 방송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캠 방송이 인기가 없었고, 내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고, 무조건 게임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목소리도 좋았던 건 아니거든. 빵짱 잉앵거려서 변성기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잠깐 듣고 한번 가실까요? 자, 들어주세요. 형들 우선 진정하시고요. 자, 다 조용히 해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싫어요. 저기 내 목소리였다고. 난 제 이성현. 물론 시청자가 10명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야. 10명이라도 내 방송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뭔가 TV에서 연예인이 되고 배우가 되고 아이돌이 되고 가수가 돼서 TV에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즐거웠기 때문에 방송을 했었죠. 그때 제 방송 모토가 뭐였느냐, 내 방송이 켜지고 끝날 때까지 오디오 창이 한 번도 비지 않아야 된다. 무조건 오디오가 꽉 차야 된다. 그래서 시청자 10분이 계셔도 전 계속 말을 했어요. 나갈 때 인사했고요, 들어올 때 인사했고요, 갑자기 버퍼링 때문에 튕겨가서 다시 들어오셔도 다시 인사를 했어요. 왜? 오디오로 채웠어야 됐으니까. 지루하면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푸시형 짱이에요님. 네, 안녕히 가세요 푸시형 짱이에요님. 다시 들어오셨어요 푸시형 짱이에요님. 감사합니다 푸시형 짱이에요님. 하다못해 마인크래프트에서 광석을 캔데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우와, 다이아몬드예요. 내가 드디어 다이아몬드를 캤어요. 내가 드디어 곡괭이로 다이아몬드를 캤다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끝날 때쯤에 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 친구가 저보다 시청자가 더 많고 조금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유튜브란 거 알아? 동영상을 올려서 시청자들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인데 되게 재밌어. 그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우선 영상을 찍어서 올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영상을 올려.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계속 다음 영상을 올려.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라는 게 너무 생소했어요. 2013년도에 누가 유튜브를 봐? 그때 당시에 동영상 보려면 네이버 동영상이나 풀빵닷컴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지, 누가 도대체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고 있냐고. 유튜브에서 영상 올린 사람도 굉장히 극소수였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초등학생 제외하고는 거의 안 봤을 때였으니까. 그때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상상을 해봐요.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이 기획, 내가 기획한 이 컨텐츠가 기획에서 멈추면은 아무런 형체도 없는 그냥 상상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촬영과 편집을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있어, 내 상상력을. 마침 내가 방송을 하는데 전기세도 안 나온다고 엄마한테 혼나고 있었고, 심지어 방송 장비도 내가 내 돈으로 벌어가지고 샀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빈약한 상태였는데, 심지어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다고 하네. 근데 저는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때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꾸준하게 하다가 우연하게도 TV 온게임내 채널에 대배틀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야, 그때 정말 풋풋했죠. 나를 꾸며있는다고 청색 셔츠가 내가 제일 아낀 옷이었거든. 터벅머리 봐. 쉣.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땠냐면은, 경제자들이 너무 빡셌던 거야. 구독자 20만 30만, 저는 구독자가 2만 명, 나이가 25 26, 중학교 3학년, 최연소 나이에 최소 구독자에 어디까지 갔느냐, 왕중왕전까지 갔었죠. 그때 전체 크리에이터 중 투표율 4위. 하지만 역시나 우승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되었죠. 같이 올라온 경쟁자분들이 너무 빡셌거든. 그때 당시에 람마란 분도 계셨고, 지금 유명하신 꾹꾹쿠루 분들도 계셨고, 마인크래프트를 하시던 바이골렘님도 계셨고. 왜냐면 그때 대배틀 프로그램의 승리와 패배의 기준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투표를 받아서 결정하는 거였거든요. 투표율이 높으면 승리, 투표율이 낮으면 패배. 그러니까 당연히 구독자가 낮고 인기가 없는 나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야. 어느 정도 인기 투표가 있었던 거지. 난 제 이성현. 자, 우선 대배틀 때 패배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충격에 빠집니다. 유튜브 게임 방송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게임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이성현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얼굴을 오픈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게임 방송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한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조회수가 엄청 떨어졌죠. 게임 방송을 하던 얘가 갑자기 얼굴을 비치면서 얼굴은 또 광대가 태백산맥해요. 또 부은 소보로빵같이 생겼어. 그러면 재밌다고 뭐 유치한 영상들을 찍어. 조회수가 안 나도 꿋꿋이 참았죠. 언젠가는 내 진정성을 알아줄 사람들이 생기겠지.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컨텐츠를 찍으면 누군가는 재밌게 영상을 보겠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유튜브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페이스북도 같이 올리기 시작했죠. 물론 주변의 사람들은 막 친구들 태그해가지고 막 뷰 줬어. 얘 봐라 얘.
이 새끼 관종 새끼 아냐. 내가 학교 가잖아 그러면은 저 봐라 저 쪽팔리지도 않고 저 학교 나온 거 봐라. 야쟤 관종 새끼라면 저거 페이스북에다 재미도 없는 동영상만 올리면서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섭외도 하고 막 계속 기획도 하고 그러면서 다가온 고등학교 3학년 슬슬 입시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반대하시던 입장이라 당연히 대학은 무조건 인문계로 가야지 너보다 말 잘하고 키 넘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언제까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뭐 맞는 말씀이죠. 만약에 저도 자식을 키우게 된다면 앞날이 불확실한 직업을 한다고 하면 반대할 테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어떤 컨텐츠를 터뜨렸죠? 영호남식으로 빵 컨텐츠를 터뜨린 겁니다. 팔로우가 하루에 10,000명씩 늘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고 집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생각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성현아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무조건 공무원이 돼야 돼 너는.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을 해야 된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체육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꿈으로 설정해놓고 체대 입시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한창 학원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다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체육선생님을 하는 것과 1인미들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꿈일까? 직업이 아니라 꿈일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체대 입시학원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죠. 너가 그렇게 영상을 잘 찍는단 말이지. 그럼 너가 하고 있는 그 영상 활동 있지? 그러면은 영상으로 너가 대학을 가. 그날부터 저는 작업실에 밤을 새가면서 영상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가온 수능날 큰 갈림길이 생겼습니다. 수능날 당일에 회사 촬영이 껴버린 거야. 수능이냐 회사 촬영이느냐. 개도박이죠. 수시 안 붙으면 난 바로 재수야. 여러분들도 존나 고민하겠죠? 저는 그냥 별 고민 없었어요. 그냥 회사 촬영하러 갔습니다. 왜냐면 내가 또 공부를 못하던 게 아니라서 수시 갈 준비를 완벽하게 만들어놨거든. 그리고 수시 2차 만에 겨우 개원예술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모님 허락도 맡아냈고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영상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이거요 완전 드라마 같죠? 그러고 나서는 뭐 그렇게 큰 일들은 없었어요. 20살이 될 때쯤에 어떤 회사에 몇 천만 원짜리 소송을 먹었고 영상 찍을 때는 관종 새끼라고 놀리던 얘가 갑자기 이사 가야 된다고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오고 갑자기 저한테 큰 그림을 그려보자던 사기꾼 새끼들도 있었고 뭐 그렇게 별일은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존나 빡치네. 릴렉스. 릴렉스. 난쟁이 성형.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으로 왔던 DM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님 어떻게 해서 유튜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시면 여러분들도 유튜버예요. 되게 쉽죠? 뭔가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던가 수익 창출을 꼭 해야 된다던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획한 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리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유튜버입니다. 근데 제가 유튜버가 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희님 유튜브 촬영할 때 어떤 카메라가 좋나요? 혹은 성희님 유튜브 편집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좋나요? 라는 답변에 제가 질문 드릴 수 있는데 성희님 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때려치고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혹은 성희님 저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거 자퇴하고 유튜브 시작하려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전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설 길이 없어야지 뭔가 이걸 제대로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니야 오히려 제가 아무리 영원함심 컨텐츠로 빵 터져가지고 하루에 팔로우가 10,000명씩 늘어도 저는 플랜 B를 준비를 해놨다고. 수시란 플랜 B를.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가슴이 뭉클하시지 않습니까? 완전 드라마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게 가슴이 뭉클한 영상은 네 뭉클하시다고요? 다 이해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행님들.